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2025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보시게 되면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CC 버전과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C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선택하시고요. 예전 버전인 CS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리셋이라고 해서 창들을 초기화시켜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혹시라도 패널들의 위치들이 바뀌어 있으면 당황스럽겠죠? 리셋 에센셜 클래식,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창들이 초기화가 될 거예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전에 사용했던 창들만 보일 거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은 이 옆에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도 같이 뜰 겁니다.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퍼티 속성 창은 넣어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넓게 사용하니까 두 개 다 열려져 있어도 작업하는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패널들의 위치가 초기화가 됐으면 하나하나의 환경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 보시면 여기에서 추가로 환경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하나씩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쭉쭉 나열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 봐야 될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맞춰주셔야겠죠? 문제지에 출력 형태 보시면 눈금자가 보이는데요. 거기서 보이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주면 되겠죠? 글자의 크기나 선의 두께 값은 포인트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를 해야겠다라고 선들을 뽑을 때에 배경 색깔과 구분이 되는 색깔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컬러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를 들어서 이리저리 옮길 때에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이쪽이 끝자락이에요. 라고 위치를 보여주는 고마운 친구인데요. 다만 모든 아이들이 켜져 있을 필요는 없고 메저먼트 레이블은 꺼주세요.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길다랗게 막대 형태로 쫓아다니는데 요건 좀 번잡스럽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가 너무 밝아서 눈부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바꿔주시고요. 나는 밝은 게 좋다라고 하시면 색상은 수정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180mm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 번호 1번이라고 붙여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 폭은 100입니다. 높이는 80입니다.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컬러 모드가 CMYK인 거 300ppi인 거 확인하시고 새로 만들도록 하죠.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죠?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네요.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일 텐데요. 여기서 룰러스 눈금자를 쇼 룰러라고 선택하면 주변의 눈금자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색상은 미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색상들만 따로 뽑아 놓도록 하죠. 스와치 패널에 미리 견본 색상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뽑기 위해서 그룹을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그룹이라고 눌러주시면 스와치 그룹의 이름 물어봐요. 이름은 딱히 안 주셔도 되지만 지금은 GTQ 시험 보고 있으니까 GTQ라고 임의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에다가 뉴 스와치라고 선택하셔서 색깔 값을 계속
추가시켜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CMYK 색상 지시가 되어 있죠.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C60, M80, Y100에 K40 값을 넣어줬으면 엔터 쳐서 OK 하시면 이렇게 색상이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없는 값은 0이고요. 지시된 값은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색상들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요 후라이팬의 색깔 그라디언트죠. 그런 아이들은 그라디언트 패널 선택을 하셔서 색깔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긴 하죠. 여기에서 색상에 대해서 K100에서부터 K10까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넣어 주시면 돼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무조건 CMYK가 바로 열리는데 예전 버전의 경우에는 K 값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 구석에 있는 메뉴 콩 찍으셔서 CMYK로 모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K 값이 필요한 거니까 굳이 CMYK 다 보일 필요는 없었겠네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 더블 클릭해서 K 값을 10이라고 넣을게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으면 배경 깔려져 있는 친구들부터 그려주는 게 좋겠죠? 제일 밑에 깔려져 있는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채워주는 색깔 뽑아 놓은 거 중에서 이 색깔이라고 선택해서 적용할 거고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그 안쪽에다가 같은 간격으로 사각형 넣으면 되겠죠.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라고 이동을 시켜 줄게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 안쪽으로 축소가 될 겁니다. 프리뷰 보시면서 얼마만큼 축소가 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가늠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들어가게 오케이. 흰색으로 채우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는 동안에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모서리 둥글기 보면서 조절이 가능해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쌍둥이가 만들어지죠. 색깔 채워주시고요. 두 친구 모두 선택하셔서 알트 드래그 하시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복사. 반복하실 때 컨트롤 D 눌러주시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선택을 하나 뺄 거고요. 크기가 적당하면 두시면 되고 크기가 좀 크거나 작으면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쪽에 요거 리본부터 그려보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만들어 줄 거고요. 점을 하나 더 추가해서 안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펜툴 꾹 누르면 애드 앵커 포인트 있습니다. 이쯤에다가 하나, 저쯤에다가 하나라고 콩콩 찍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점만 당겨 주시면 되겠죠. 반대쪽도 요 점만이라고 당겨 주시면 됩니다. 같은 아이를 이렇게 짙은 색깔로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라고 바로 앞에다 붙일 거예요. 색깔은 짙은 색. 그리고 크기를 살짝 조절하죠. 같은 간격으로 점선도 들어있군요.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오프셋 패스. 마이너스 값 얼마만큼인지 프리뷰 보시면서 가늠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할 거고요. 채우는 건 없고 선만 하얀색입니다 라고 선에 대해서 선의 색깔과 굵기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점선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점선으로 보이니까요. 스트로크 패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점선을 표현하면 될 텐데 옵션이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스트로크의 오른쪽 끝자락에 3줄이 누르셔서 쇼 옵션 불러내시면 점선으로 표시하겠다라고 대시 체크하면 이렇게 점선이 될 거예요. 간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선이 길다 싶으시면 대시가 선의 길이, 갭이 사이사이 간격의 길이에요. 요거는 선을 조금 더 짧게 갈게요. 5만큼.
간격을 조금 더 조붓하게 가볼까요? 5보다 더 작게 3 정도. 여러분께서 값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먼저 넣고 갈게요. 글자에 대해서 글꼴, 크기, 색깔 다 따로따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위쪽에 선택하고 계시면 옵션들 보이니까요. 글꼴 에이리얼, 볼드에 19, 색깔 값도 지시가 되어 있죠. 일부분은 크기와 색깔이 달라요. 작업을 할 때 어차피 이 친구 배경은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요. 작업이 끝나서 더 이상 크기를 조절할 일이 없는 경우에는 락을 걸어서 잠가 놓는 게 좋습니다. 몽땅 다 선택을 했고요. 오브젝트 가셔서 락이라고 잠그겠습니다. 선택한 거 셀렉션. 얼굴부터 그려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대강 머리가 이 정도 된다라고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색깔 정해줍니다. 선은 없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모양은 이렇게 핸들 조절해서 얼굴 오동통하게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왕도가 없죠? 펜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펜 툴 이용해서 클릭하면 시작점 잡힐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을 꺾어 주실 때 핸들 방향이 저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핸들을 잘라 버릴게요. 핸들이 뽑혀 나왔던 점을 콩 찍으면 핸들이 잘립니다. 클릭해서 드래그, 핸들의 방향이 다르면 콩 찍어서 잘라주세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 자르시고 들어갑니다. 만들어 놓은 아이가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귀 추가할 거고요. 색깔은 그때그때 맞춰주세요. 이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웃는 입을 만들려면 동그라미 겹치셔서 패스파인더로 빼시면 되겠죠. 색깔을 굳이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을 보시면 입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유추 가능하시죠? 두 개를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로 빼주겠습니다. CC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프로퍼티 창에서 패스파인더가 바로 보일 거고요. CS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러내셔야겠죠.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빼줄 겁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색깔을 바꿔볼게요. 요만큼만 혀 부분이죠.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거예요. 디바이드. 불필요한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요 바깥 부분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주면 이렇게 입 모양 만들어졌네요. 머리 부분에 대해서 모자 만들도록 하죠. 선들은 라인 툴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반복하셔도 되고요.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블렌드 툴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블렌드 툴을 선택하셔서 시작하는 선은 요거라고 클릭, 끝나는 선은 요거라고 클릭. 그러면 사이를 메꿔 줄 거고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해서 컬러로 되어 있는 걸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꿔주세요. 개수를 그 안에다가 5개만 채우겠다. 프리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요 동글라미는 맨 앞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를
맨 앞으로 오겠다. bring to front. 모자 부분 완성이 다 됐고요. 이 얼굴은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으면 그룹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또 움직일 거 있을 것 같다 싶을 때 선택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룹 추천합니다. 몸통 부분도 한꺼번에 그리려고 애쓰진 마시고요. 부분 나눠서 그리시면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멜빵 바지부터 그려보도록 할까요? 펜툴 이용해서 나머지 옷 부분들을 메꿔주시면 되겠죠? 순서를 맨 앞으로 가거나 맨 뒤로 가는 것들 워낙 자주 사용하니까요.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Shift 컨트롤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네모가로 활용하셔서 앞으로 뒤로 보내는 거 연습 충분히 하세요. 옵셋 패스 이용해서 같은 간격으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실 수 있어요. 마이너스 0.5 프리뷰로 보시면서 크기 가늠하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쭉 그려주실 때에 모퉁이의 둥글기 위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이용해서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일립스로 그 위쪽에 얹어줄게요. 펜툴 이용해서 왼쪽 팔과 오른쪽 팔 얹어주시면 되겠죠?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팔이 앞쪽에 있는 것과 뒤에 깔려야 되는 아이들은 칼로 나눠주세요. 이 친구를 1하고 선택을 했고요. 지우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입니다. 칼을 이용해서 팔을 쌍둥 자르도록 할게요. 싹 지나가게 잘라줬고요. 이 친구는 하나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씩 뒤로 갈 때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매번마다 가기 귀찮으니까요.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한 단계씩 내가 원하는 순서가 될 때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프라이팬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디언트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만들어 놨던 그라디언트 적용을 하시면 될 텐데 양쪽 끝단이 까맣고 가운데 쪽이 밝군요. 그러면 이 친구는 가운데 쪽으로 밝기를 옮겨줄 거고요. 끝쪽에 있는 깜장색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같은 색깔이 이렇게 더 복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라디언트 이런 느낌인 거죠. 그라디언트의 방향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0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 90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 방향이 달라져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모서리 둥근사각형에서 이렇게 동글동글 구슬 모서리 위젯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옮기실 수 있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잘 그리셔야 하겠죠? 손가락의 경우에는 일일이 펜으로 그리기 좀 번잡스러우니까 물방울 브러쉬 이용하도록 할게요. 물방울의 색깔은 살구색으로 바꿀 거고요.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손가락의 굵기 생각하셔서 그려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의 같은 색깔 경우에는 개체가 이렇게 합체가 됩니다. 뒤집개의 경우에도 기울여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각도 맞추기가 힘드니까요. 똑바로 서 있는 아이를 만들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복사. 흩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죠?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살구색이라고 색깔 정할 거고요. 순서를 뒤로 뺄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네모가로 소시지의 검정색 선 라인 툴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제자리에서 반사시켜 주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더블 클릭하시면 제자리에서 바로 거울처럼 반사가 되죠. 카피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D 하면 같은 간격으로 조절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개체들의 위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빠뜨린 게 없는지 둘러보십시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때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안에다가 파일 저장하죠. 처음에 시작했던 그 파일의 이름 그대로 포맷이 AI인지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160에 120짜리로군요. 파일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윕스 폭을 160, 하이트 높이를 120으로 줄 거예요. 컬러 모드가 CMYK인지 그리고 이펙트는 300ppi인지 확인하셔서 크리에이트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놓고 작업을 하셔야 비교하기가 편하겠죠.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개체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 색깔을 뽑아 놓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그릴 거 그때그때 색깔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가 패턴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작업하는 게 좋겠네요.
스와치 패널에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 거예요. 뉴 스와치. 이름은 굳이 안 줘도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임의로 주셔도 됩니다. 그룹이 새로 만들어졌으면 색깔을 더 추가할래요? 라고 더하기 뉴 스와치. 색깔 값을 넣어 줄 거예요. C30, M100에 Y100짜리 엔터 치면 색상 들어가는 거 확인되겠죠?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빨리빨리 입력을 해주세요. 토마토의 경우에는 요만큼 범위에다가 만들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요만큼 넘어가지 않겠다. 위에서도 눈금자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 범위를 잡아주세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랗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을 살짝 찌그러뜨려 주죠. 핸들이 따로 움직일 때는 Alt 눌러가면서 이렇게 따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선의 색깔 그리고 채우는 색깔 구분하셔서 잘 넣어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조붓하게 만들어 줄게요. 오브젝트에서 패스에서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주면 안쪽으로 축소가 될 거예요. 프리뷰 보시면서 간격은 가늠을 해주시면 되겠죠. 모양이 살짝 다른 부분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안쪽에 찌그러진 아이들 펜툴 이용해서 대충 그릴게요. 씨앗을 일립스 이용해서 그려줄 거고요. Alt 드래그 하면 복사할 수 있죠. 반쪽 그렸던 거 요 커다란 아이는 쉬프트 눌러가면서 뺄게요. 요건 거울처럼 반사를 시키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중심점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대충 Alt 클릭해서 반대쪽으로 프리뷰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너무 정확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대강의 분위기만 내주세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살짝 옅은 색깔의 줄기 두께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적당히 조절해서 배치하십시오. 잎사귀는 왕도가 없네요. 펜툴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시작점 여기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의 방향 마음에 안 들면 중심점 콕 찍어서 잘라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수정을 나중에 해주시면 됩니다. 애초에 잘 그리려고 너무 애쓰진 마세요. 인맥에 대해서도 펜툴로 그리겠습니다. 곡선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 작은 인맥들의 경우에는
선택하시고요. 그 선의 색깔 맞추시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옵션 볼게요. 아래쪽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니폼으로 같은 굵기 만들어지고 있지만요. 콩 찍으면 끝이 뾰족한 친구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줄 수도 있겠죠. 선의 두께값들을 좀 두껍게 주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죠. 토마토에 대해서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요만큼은 이라고 흩어지지 않게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오브젝트에 가시면 패턴으로 만들겠다, 메이크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름 토마토라고 줘야 되겠네요. 타일 타입이 그리드로 되어 있어서 이게 나란히 쭉쭉쭉 배치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결과물에 패턴 들어가 있는 것도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하고 나오면 패턴 등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스와치 패널 끝자락에 패턴으로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품의 포장지에다가 요 오이 모양 얘를 계속 반복적으로 넣기 위해서 캐릭터를 하나 제작해야 되는군요. 얘도 색깔 따로 뽑아 놓도록 할게요. 제 끝자락에 있는 색깔 기준으로 해서 뉴 스와치 여기는 오이 모양 일립스 두 개를 길게 좀 연결할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체할게요. 약간 명암이진 부분에 대해서는 모양을 일일이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칼로 자르겠습니다. 얘를 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나이프 툴 이용해서 쌍둥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을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칼질에서 나뉜 부분은 선택을 해서 색깔 바꿔주시면 되겠죠. 짙은 색깔, 중간 색깔, 밝은 색깔. 오이의 머리 꼭지부터 그려보도록 할까요? 이런 친구들은 펜으로 그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물방울 브러쉬 이용하세요. 색깔 클릭 드래그해서 문질문질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중간 부분은 다 메꿔주시면 되겠죠. 눈은 한쪽을 잘 만드셔서 이 친구를 반대로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시고요. 얼굴의 중심이 되는 선 하나를 Alt 클릭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 확인하시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죠. 카피. 손에 대해서도 펜툴 굳이 이용할 필요 없이 물방울 브러쉬를 쓰세요. 두께값을 적당히 조절하시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리플렉트 툴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Alt 클릭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순서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뺄게요. 줄무늬 모양도 펜도고보다는 연필로 쭉쭉 그어주면 좋겠네요. 쉐이퍼트 꾹 누르고 계시면 펜슬, 연필 보이죠? 연필의 선의 색깔을 흰색. 이 정도 느낌이죠? 이 친구들은 몽땅 다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케첩 포장지로 넘어가 볼까요? 필요한 색상 뽑겠습니다. 케첩 포장지는 반만 만들어서 반대쪽은 뒤집어 주면 되겠죠? 요만큼만 합체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핑킹 가울이 자른 것처럼 보이는 건 일립스. 색깔을 완전 다른 색깔로 임의로 넣겠습니다. 요만큼씩을 잘라내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컨트롤 DDDD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겠고요. 맨 끝자락에다가 놓고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블렌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친구와 저 친구 사이를 블렌딩 해주세요 라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동그라미 2개 만들었으면 블렌드 툴 선택하시고 시작하는 건 요거요. 끝나는 건 저겁니다. 라고 해서 블렌딩 개수를 정해 주시면 돼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스무스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거 스텝으로 바꾸면 중간에 11개가 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뭐 10개입니다. 12개입니다. 프리뷰 보시고 적당히 맞춰주세요. 오케이. 이 친구를 요만큼 잘라내 버릴 건데 실제로는 동그라미는 양쪽 끝단만 있는 거고 중간에 있는 동글동글이는 있는 척만 한 거예요. 뷰에서 보는 방식을 아웃라인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건 이렇게 동그라미 양쪽 끝단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둥글게 잘라 주시려면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게 오브젝트를 익스펜드라고 확장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하시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가 돼요. 이제 패스파인더로 빼주면 되겠죠. 2개를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이렇게 쭉 빠집니다.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뒤집어 주셔도 되고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작업하세요. 케첩에 대해서 요만큼 안쪽에 네모진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을 채워줬죠. 패턴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F라고 하면 요 같은 위치에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요거는 패턴으로 채울 거예요 라고 저희가 스와치 패널에 패턴 만들어 놓은 거 적용하면 이렇게 토마토가 들어가죠. 너무 크게 들어갔으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토마토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도 같이 줄어들고 있네요. 옵션에서 오브젝트는 움직이면 안 돼 라고 패턴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크기는 보시면서 적절히 조절하십시오. 흰색에 대해서는 오퍼시티 값이 있어요. 50%라고 하니까 오퍼시티는 트랜스퍼런시 투명도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너는 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투명도를 50%라고 낮춰주면 뒤쪽이 반투명하게 비쳐 보입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사방에다가 갖다 붙이세요. 여기서 대각선으로 사각형이 있네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 거고요. 노란색.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얘랑 두 개만 쭉 당겨 주시면 대각선으로 만들어지죠. 글씨를 얹겠습니다. 잎사귀는 또 그릴 필요 없이 위쪽에 있는 토마토에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예요. 그룹을 풀어서 요만큼은 지우겠습니다. 선의 두께값 K의 100짜리 까망선이 2포인트다 라고 요 선을 말하는 것 같죠? 절취선 그리도록 할게요. 아크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아크 만들어 줄 거고요. 선에 대해서 K값 100입니다. 선의 두께값 2포인트다 라고 했으니까 꼭 맞춰 주셔야 되겠죠? 점선이란 얘기는 없어요. 점선이라고 하는 언급은 없지만 결과물의 점선으로 보이니까요. 우리도 스트로크 패널에서 옵션 보시고 점선입니다 라고 체크할게요. 선을 얼마만큼 그릴 건지 간격은 얼마나 뜰 건지 값을 정하시면 되겠죠. 손이 좀 더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3만큼 갈 거고 간격을 2만큼 띄워줄 거고 전체적으로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졌다라고 하는데 토마토 케첩 따로 그림자 따로 그렇게 진 게 아니죠. 토마토 케첩 따로 나뭇잎 따로 그림자가 진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너네들은 이라고 몽땅 다 선택을 하셔서요. 이 친구들을 몽땅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집니다. 이펙트 메뉴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라고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겁니다.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거리 어느 정도 줄 건지 농도 어느 정도 줄 건지 값을 비교를 해보시면서 작업을 하세요. 이제 병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된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너는 이라고 찍어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맞춰 주세요. 사각형으로 요 사이는 메꿔 주시면 되겠죠? 순서를 맨 앞으로 와라. 똑같은 아이는 Alt 눌러서 양옆으로만 이렇게 벌려주시면 되겠네요.
Alt 눌러서 중심 맞춰가면서 크기 조절하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펜툴 이용해서 메꿔주시면 되겠죠. 펜 도구 들었습니다. 반만 그려줄 거고요. 이 친구는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Alt 중심선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거 카피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같은 색깔의 오브젝트는 한꺼번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동글라미 납작하게 그려줄 거고요. 선만 보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선. 그럼 이렇게 중간에 띠처럼 둘러져 있는 아이는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위에 부분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위에 있는 점만 선택해서 날리시면 반원이 남죠. 이렇게 반원이 남으면 그걸 Alt 드래그해서 복사. 잘라줄 선들 그려주시면 됩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 분리가 될 부분들 적당히 그려주셨으면 그것만큼 나눠주시면 되겠죠. 나눌 선들과 몸통 부분 Shift 눌러가면서 같이 선택을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겠다, 디바이드 나눠주면 조각조각 분리가 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요 중간에 낀가 있는 얘는 이라고 선택해서 그라디언트 색상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얘도 라고 선택해서 그라디언트 색상. 라벨지에 붙어있는 오이 Alt 드래그해서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순서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몸통 부분이 계속 같이 잡히니까 그룹을 좀 풀어줄게요. 언그룹. 이제 조각조각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요 라벨지 벗어난 부분의 오이는 잘 이워야 되니까 라벨지를 선택을 해서 하나를 더 복사해 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C 복사하고 바로 앞에다가 컨트롤 F 붙이면 또 하나가 지금 똑같은 위치에 생긴 거예요. 다만 클리핑 마스크로 주변을 정리하실 때는 맨 위에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이 밑에 깔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맨 앞으로 와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는 라벨지 하나와 쉬프트 눌러서 삐져나온 오이들 몽땅 선택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라벨지만큼만 오이들이 남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인 것 같죠? 이 느낌이네요. 두 개의 오브젝트 같이 선택하셔서 중심을 좀 맞춰주고요. 패스파인더로 합쳐주겠습니다. 유나이트. 요 라벨에 대해서 상표는 브러쉬 처리를 해라 라고 테두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네요.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했고요. 브러쉬 패널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쭉 보여요. 문제에서는 차콜, 테이퍼, 여기는 차콜 패더네요.
그럼 같은 친구가 여기 없으니까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일단 클릭해서 창을 하나 띄워주시고요. 쭉 늘려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보일 거예요. 차근차근 눌러주시면서 모양을 찾으세요. 요 근처에 있을 것 같죠? 색깔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 대로 색상값 맞춰줄게요. 그 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작업의 편의를 위해 뽑아놨던 가이드는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이름과 경로 꼭 확인해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Save,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 파일의 이름은 번호 2번입니다. 붙여서 파일의 형식 AI입니다. 저장해서 마무리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210에 297 A4 용지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붙일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윗스 210에 하이트 297입니다. 컬러 모드 CMYK 300ppi인 거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 놓을 거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하는 문제가 있죠. 요 친구 파하고 고추, 요거는 하얀색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따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부터 뽑도록 하죠. 스와치 패널 가서 그룹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뉴 스와치. 이름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거기에서 색깔을 더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CMYK 값을 맞춰주세요.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합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고추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해서 모양을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친구들 마음에 안 드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대략 이 정도로 갈게요. 펜으로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물방울 브러쉬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블록 브러쉬 색깔 정하시고요. 브러쉬의 크기 여러분들의 키보드에서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보면서 조절 가능하죠. 속은 메꿔주시면 되겠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펜툴 이용하시거나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제작을 해주세요. 칼을 이용해서 요만큼은 이렇게 초록색 잎을 만들기 위해서 잘라버릴 수도 있겠죠? 순서 어레인지 브리트 프론트 파뿌리 이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클릭 그려주겠습니다. 하나를 잘 그려서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 돌리시면 되겠죠?
이 친구들은 오브젝트에서 expand라고 확장을 시켜줄게요. 가느다란 선이 아니라 면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판은 심볼 패널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얘를 1라고 선택했고요. 질질 끌어서 심볼 패널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 CC 버전에서는 라이브러리에 넣을 거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라고 무시하고 그냥 심볼 패널에다 바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린 어니언.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심볼에 새겨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부터 깔아주도록 할 텐데요. 메쉬 툴 이용해서 이렇게 색깔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느낌 주도록 할 거예요. 크기가 210에 297이라고 하니까 렉탱글 사각형 이용해서 콩 찍어줄게요. 210에 297 사이즈 맞춰 줄 거고요. 이 친구는 위치 딱 맞춰서 배치할게요. 색깔 두 가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을 전체적으로 푸르게 맞춰줬고요. 중간중간에 살짝 보랏빛이 나는 부분은 메쉬 도구 이용해서 이쪽 위치가 그래요 라고 콩 찍어주세요. 거기에다가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 C50에 Y60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C50에 M60 어느 부분이 보랏빛이 띄는지 위치를 적당히 잡으셔서 완성이 됐으면 이 친구는 더 이상은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붕 모양 배경으로 깔릴 거고요. 그리고 달림도 보이고 블렌드 툴 이용해서 선을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보이죠? 우선 간단한 친구 먼저 해볼까요? 블렌드 툴 이용해 보겠습니다. 펜 도구 이용해서 이렇게 주황색 선 지나가는 부분, 하얀색 선 지나가는 부분 두 개의 선 만들어서 블렌딩을 할게요. 펜 도구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커버처 툴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커버처 이용하시면 클릭 드래그가 아니라 그냥 클릭할 때마다 무조건 곡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채우는 건 없고 선에 대한 색상 선에 대한 두께값도 따로 지시가 되어 있죠. 주황색에 대해서 너는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두께값 3포인트라고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커버처 툴 이용해서 시작하는 점 여기 클릭하면서 지나가는 부분들을 맞춰주세요. 컨트롤 클릭해서 마무리. 얘는 선의 색깔 흰색입니다. 선의 두께값은 1포인트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블렌드를 만들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요. 블렌드 툴 선택해서 시작하는 건 이거, 끝나는 건 저거 라고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면 시작하는 건 별 모양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끝나는 거 더하기 모양 나타나는 거 확인되시죠? 시작과 끝을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서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면 컬러로 지금 되어 있는 걸 스텝으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스텝은 15단계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하죠.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점들의 위치를 수정을 해주세요. 하얀색이 투명도 오퍼시티 20 가지고 있네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그려줄 거고요. 오퍼시티 불투명도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오퍼시티 값을 주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퍼런시 투명도에서 오퍼시티 주셔도 됩니다. 같은 간격으로 오프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는 보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죠. 프리뷰 그라디언트 색상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 정해주시면 됩니다.
레디얼로 동글동글 퍼져나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담장을 위해서 색깔 다시 뽑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이렇게 기와 모양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우선 하얀색 배경 렉탱글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그 위에 벽돌 얹어 보도록 하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시작과 끝은 요겁니다 라고 해놓고 중간에 블렌드 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블렌드 툴 선택하셔서 시작하는 건 요거, 끝나는 건 저거. 개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옵션 창이 뜰 거예요. 스텝, 중간에 3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프리뷰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는 아이들은 잠궈 놓는 게 좋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을게요. 기와장도 하나씩 만드셔서 시작은 여기, 끝나는 건 저기 라고 해서 중간은 블렌드로 쭉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을 갖다 얹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세요. 이 친구들은 한 세트로 그냥 묶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양쪽 끝단에다가 놓을 거고요. 블렌드 툴 선택하셔서 시작은 요거, 끝나는 건 저거. 블렌딩이 되죠? 더블 클릭해서 중간에 몇 개가 있을 건지 개수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흩어지지 않게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에다 놓으시고 블렌드 툴 이용해서 시작은 요거, 끝나는 건 저거.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면 개수 지정할 수 있죠? 프리뷰 보시면서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사각형 얹겠습니다. 기와도 다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오브젝트 락을 걸어 놓을게요. 고추 심볼 만들어 놨던 거 여기저기 뿌려 주시고요.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거품처럼 지나가는 방울방울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심볼 패널에 가시면 내가 만들었던 고추 보이시죠? 요 아이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심볼 도구 뿌려줄 거니까 이 친구는 꾹 누르시면 친구들 보여요. 형제지간을 좀 꺼내놓고 쓰도록 할까요?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툴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뿌려줄란다 라고 해서 위치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위치를 잡으시고 콕콕 찍어주세요. 하나씩만 선택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여러 개가 뿌려졌다 싶으시면 왼손으로 Alt 누르고 콕콕 찍어주면 사라집니다. 심볼에 대한 형제들 중에서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Shift 이용해서 위치 조절 가능하고요. 크기가 좀 더 컸으면 좋겠죠. 사이저 이용해서 콩콩콩 찍으면 크기가 커집니다. 스피너 이용하면 방향도 조절 가능해요. 방향을 이쪽 저쪽이라고 화살표 모양 보시면서 조절하십시오.
색깔에 대해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물든 아이들이 보이네요. 스테이너 이용하시면 색깔을 물들일 수 있는데 물감부터 색깔을 짜야 되겠죠. 필이라고 색깔 지정해 줍니다. 스와치에 보시면 녹색 보일 거예요. 녹색 계열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이렇게 물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빨강색으로 여긴 물들었네요. 다시 스와치에서 빨강색 선택하시고 콩 찍어주면 빨강색으로 물들어요. 살짝 반투명해 보이는 친구가 있죠. 요거는 스크리너 이용하시면 반투명해집니다. 콩콩콩 찍을 때마다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너무 많이 투명하다 싶으시면 역시 Alt 눌러서 반대 작업 해주시면 돼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 친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선 만들어 줄까요? 브러쉬는 도트링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브러쉬, 페인트 브러쉬 사용할 거예요. 페인트 브러쉬, 지나가는 선들을 쭉 그려 주시고요. 만들어진 요 선을 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 갑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에는 도트링이 안 보이네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선택하시고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일단 띄우세요.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이용해서 왔다 갔다 찾으시면 됩니다. 도트링에 대해서 1포인트다 라고 했으니까 스트로크의 두께값 1포인트인지도 확인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나머지 글씨와 요 김치독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은 그때그때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주시고요. 항아리 그려줄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랗게. 같은 간격으로 축소할 때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 프리뷰 보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죠. 색깔에 대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 잘 지정을 해주세요. 사각형으로 요 사이를 메꿔주시면 되겠죠. 요 부분 잘라줘야 되는 부분만큼은 타원으로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위쪽에 있는 곡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저 위에 있는 점 하나만 선택해서 지워주면 자르는 기준이 될 선 이게 보입니다. 요만큼 선 색깔 잘 보이라고 반대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타원과 잘라주는 기준선 두 개를 잡아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필요 없는 부분만 선택해서 지우면 됩니다. 선에 대한 두께값이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 친구 점선 얘기하는 거겠죠. 이 점선에 대해서 색깔, 선의 두께값, 스트로크 3포인트. 여기서 점선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점선으로 보이니까 스트로크 패널에서 옵션 열으시고요. 대시드라고 체크를 하시면 점선 만들어질 거예요. 길이를 좀 길게 가보겠습니다. 대시라고 하는 선을 10,
간격을 조금 더 넓게 주도록 할까요? 2보다는 간격을 조금 더 넓혀서 4. 그러면 이렇게 점선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간격을 조금 더 넓게 줄까요? 간격을 5. 값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배춧잎의 모양 만들기가 좀 까탈스럽게 생겼는데요. 연필을 이용하셔도 되고 펜툴 이용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작업을 하세요. 연필을 이용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연필로 그려주는 것까지도 까탈스러우면 블럭 브러쉬도 있죠.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색깔을 그냥 칠해 버릴게요. 흰색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색깔은 그 안에서 메꿔주시면 됩니다. 펜툴이 편하신 분 펜으로 하시고요. 물방울 브러쉬나 연필 도구 다양하게 이용해서 빠르게 작업을 해주세요. 배추를 하나 잘 만들었으면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쪽에 깔려있는 동글라미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놓으려면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붙이면 똑같은 위치에 붙여져요. 다만 클리핑 마스크는 제일 위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잘라 보이는 거니까 얘가 채소 밑에 깔려 있으면 안 되겠죠? 순서를 맨 앞으로 보낼 거고요. 채소가 요만큼만 보이면 안 되겠죠? 이만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펜툴 이용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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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들이 요만큼은 보여야 해요 라고 덮어줄 친구를 펜으로 그려줍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하나의 개체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얘네들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로 하나 합체를 해줄게요. 자, 요거만큼 덮인 부분만큼만 채소가 보일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 정리할게요. 얘랑 쉬프트, 그리고 삐져나온 여기 배추, 삐져나온 아이들 몽땅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비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은 그림자가 졌습니다. 이펙트 드랍 섀도우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아이가 다 같이 그림자가 졌으니까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전체적으로 지는 걸 확인하시고요.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타입 2 들어서 글씨 쓰죠. 글꼴 타입 뉴 로만의 볼드 크기가 90 엄청 크네요. 글씨에 대해서 지시사항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김치라고 타이핑하겠습니다. 김치라고 하는 건 엔빌롭 디스톨트 이용해서 살짝쿵 구겨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개체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 보이실 텐데 구겨주세요 라고 하는 엔빌롭 디스톨트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모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이 볼록한 거 아크, 어퍼. 밴드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색깔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어느 부분인지 보시면서 파악하셔야겠죠? Let me introduce라고 하는 글자도 envelope distort 이용해라 라고 지시되어 있어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주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잠가놨던 아이들 오브젝트에서 언락 올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용지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들은 사각형 만들어서 렉탱글 210에 297 용지 사이즈랑 똑같은 아이로 덮어주시면 되겠죠.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면 개체를 선택하시고 왼쪽에 위쪽에 맞춰주세요 라고 콩콩 찍어주시면 용지의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딱 맞춰줘요.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할 거고요.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에서 주변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Q 안에 파일의 이름 정리해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정리가 됐습니다. 갈수록 문제가 까다로워지니까요. 펜툴만 고집하지 마시고 브러쉬나 연필툴 최대한 활용하셔서 빠르게 완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시고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